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조금 전에 해명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 또 자진 사퇴할 뜻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두 분 다 들으셨겠지만 조금 전 2시간 전 2시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생방송 해드렸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먼저 정호영 후보의 오늘 발언 잠깐 듣고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가능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대 편입이나 병력 처리 과정은 최대한 공정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는 확인하며 또한 저는 검증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네, 우선 그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총평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네, 오늘 해명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편입도 그렇고 병역도 그렇고 시스템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가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런 부당한 압력을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병역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만약에 지정을 해주면 거기 가서 신체 검사 다시 받겠다 이러면서 억울함을 표시를 했습니다.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화된 여론이 오늘 이 해명으로 얼마만큼 완화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사실 확인 관계가 더 본인의 주장만 있었으니까 거쳐봐야지 얼마만큼 완화될 수 있을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 무분별한 이제 의혹 제기들이 좀 많이 난무했던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후보자에 대한 거취 문제까지 보도가 돼서 그 내용을 바로잡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게 되면 관련된 내용들은 더 일파만파 커지겠다 이런 생각 아래 후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주신 것처럼 사실 제일 심각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문제는 이 병역과 그리고 입시에 관한 문제 두 가지일 텐데요. 병역에 관련된 문제 속에서는 또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해명을 하겠지만 이를 통해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을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본인이 직접 자녀에 대한 신체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거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입시에 관한 내용은 아마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명했던 내용들이 지켜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내용들이 다 설득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 제기에 대해 얼만큼 소상하게 해명하는지에 대한 여부, 이 내용들에 따라 청문회 과정을 이제 지켜보는 일이 남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네, 청문회가 그다지 이게 일정이 많이 남지 않아 있고요. 교육부 등등에서 이제 조사를 객관적으로 해달라라는 것이었는데 그건 또 시간이 좀 소요되는 문제 아닙니까? 네. 아마도 객관적인 조사들을 가져가기가 어렵게 진행이 된다면 과거에 있었던 선례에 비춰서 민주당의 공세가 훨씬 더 크게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법적인 문제들도 있고 이 내용을 사실적으로 규명하는 일들도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께서 지난 수년 동안 지켜봤던 국민적 눈높이에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가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이 의대에 대한 편입학에 대해서 두 자녀에 대한 의혹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정도의 수준으로는 아마 청문회에서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들도 아마 후보자는 준비할 것이고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를 훨씬 더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테니까 청문회에서 이 내용이 결국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병역 특혜 의혹 문제는 최근에 이제 새로 추가 제기된 것이고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것은 역시 이제 아들과 딸의 경북대 의대 편입 이 문제고 오늘 회견에서도 이 문제를 더 많이 할애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네, 뭐 본인 측면에서 해명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1차 이제 그 소위 서류 전형 그리고 2차 면접 이 점수가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2차 때 오히려 더 늘어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제기됐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소위 말하면은
후보자의 지인들, 논문을 같이 썼던 분들이나 교내 교수님들, 당시 후보자가 이제 부원장이었고 또 아들 때는 또 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구술 평가에 있어가지고 만점을 줬다. 이 만점을 준 부분이 당락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아직은 해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해명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봉사활동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 편입 준비라고 하는 게 단기간에 준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스펙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빠 병원에서 봉사활동 한 게 결국은 이제 서류 평가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점수에 영향을 미친 건데 그럼 장기간에 걸쳐서 아빠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특히나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하필 이제 그 디스크 판정으로 병역이 4급으로 바뀐 그 과정에서 또 그 40시간이 넘는 주 봉사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봉사활동한 거 맞냐라고 하는 의혹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오늘 비교적 가벼운 그런 환자 보조 업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당시에 19시간 수업을 듣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19시간 수업 들으면서 40시간 봉사활동하고 그런데 디스크로 사충 보충력이다? 과연 이거를 얼마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또 뭐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지금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은 청문회 가서 과연 명쾌하게 해명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뭐 만약에 새로운 어떤 또 다른 기사까지 더 추가가 된다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조국 사태 때 청문회 날 압수수색했던 그 기억을 다시 소환하면서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화약고는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면접 때 아빠 지인들이 만점 줬다 하는 부분하고 22개월 만에 다시 판정했더니 현역에서 4급이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기서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것은 단순히 청문회 낙마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조치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는 터라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후보자가 자신 있게 오늘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4급 판정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건데요. 결국은 지금 있는 신체 검사 검증을 통해서 충분하게 밝혀질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성급하게 단정짓기보다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검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다음 판단이 더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허리에 디스크 증세가 일부 있긴 한데 이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찍고 나서 발견되는 경우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일단 지금 현재 검사를 통해서 청문회 과정 속에 일부 해명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입시에 관한 문제는 지금 현재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면접 과정 속에서 다른 군에 있었던 면접에서는 점수가 다소 조금 낮게 나타났는데 특정 군에서의 면접에서 만점을 받았던 게 이제 의혹의 핵심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제 아버지의 지인들이 같이 구성돼 있다는 것이고 정호영 후보자 입장에서는 전혀 이 블라인드 면접 속에서 누구인지를 특정하거나 이름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시스템상 불가능하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면접을 봤던 중간에 주변 지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실제 조국 전 장관 자녀 같은 경우의 문제에서는 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 이제 낙제에 대한 학점 등 수업 태도 불량 등이 다 나중에 있었던 입시 의혹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학 이후에 실제 활동했던 내용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이런 일들이 다 검증이 도마 위에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후보자의 해명 과정들을 좀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청문회에서 이 추가적인 뭔가에 대한 제보라든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면접에 참여했던 교수들의 증언 뭐 이런 일들까지 아마 순차적으로 검증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 교수님은 오늘 그 교육부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해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뭐 일단 본인이 이제 장관 취임하고 나서라도 나중에라도 문제가 나오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죠. 단순한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다시피 조국 사태 때 어떤 결과를 그러니까 조국 장관도 그런 이제 SNS를 올렸던데 내 딸은 일기장까지 압수수색당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뭐 교육부에서 판단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의혹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당선인과 검찰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이 부분도 사실은 논란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디스크 환자가 의료비가 1년에 15,000원, 25,000원 이렇게 나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사실은 다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혹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후보자가 해명한 대로 의사 3명이 확인한 거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의사 3명이 확인한 병역 면제 비리가 단 한 건도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병역 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시스템적으로만 해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좀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의혹들이 과연 해명 차원으로만 끝날 수 있겠느냐. 소위 말하면은 뭐 교육부 차원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어떤 논란도, 물론 뭐 추가적인 그 기사들이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사실관계 확인 작업들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청문회 과정에서도 나오고, 또 이것이 고소고발로 이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또다시 그런 그 조국 사태와 같은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대립도 또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박 교수님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법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또 병역에 관한 문제에서만큼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인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다 공유하고 동의하고 동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린 것처럼 후보자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중에 하나는 디스크 진단이 있고, 그리고 수년 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고 난 다음 4급 판정을 받은 것이 석연치 않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상황에 대한 가능성과 가정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작년에 처음으로 디스크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크게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한 1년 정도 넘는 기간 동안 치료를 따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더 악화가 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거나 진단을 받고 이 내용들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들을 확인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최종적으로 CT나 MRI를 찍어서 야당, 지금 있는 현재는 여당이죠. 민주당과 국회가 동의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검사를 했을 때 나왔던 결과물을 놓고 판단해도 늦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호영 후보자가 자신 있게 저렇게 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역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생각되고 제기되는 것만큼 특정한 부패나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입시에 관한 문제는 지금 아직 이 혼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다 되고 있지 않는 만큼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겸허한 자세로 국민이 제기하고 있는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청문회까지 차분하게 준비해서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약간의 동병상련이 느껴지는데요. 네. 당선인 측 반응, 입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자회견 전이지만 당선 인수위에서 나온 오늘 발언 듣고 두 분의 견해 듣겠습니다.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당선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명한 바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사례가 다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정의 팩트가 확실하게 있냐 없냐가 차이점이다. 그럼 이제 조국 장관 청문회 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단 말이죠.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부정의 논란은 있었어도 부정 사실을 확인한 팩트가 있었는지 돌이켜보면 좀 애매한 성격이 있는 거죠. 이게 또 아다르고 어다른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이로부터 모든 게 출발하죠. 의혹이 바로 예를 들어 증거까지 입증이 됐다면은 그거는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죠. 그렇게 이 얘기 자체가 굉장히 내로남불적인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김 교수님.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부정의 팩트라고 확인이 최종적으로 되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배현진 대변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러 의혹들이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후보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 이 부인하고 있는 내용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정황, 증거 이런 내용들이 최종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있게 되는 청문회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까지만 해도 많은 보도들에서 나왔던 내용들 속에서 후보자에 대한 거취 문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또 청문회가 실제 진행되는 과정들이 남아 있으니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까지 너무 앞서가서 정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뒤에 나왔던 당선인 대변인인 배현진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국민의 목소리를 여러 경로를 통해 경청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만큼 국민이 갖고 있는 준엄한 도덕적 눈높이에 맞춰서 당선인께서도 충분하게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는데 방점을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인사 검증하고 또 청문하고 하는 과정에 법적인 잣대가 있을 것이고 도덕적인 잣대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법적인 문제들은 앞으로 이제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 도덕적인 눈높이도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네. 판단하는. 그래서 이제 설령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병원장으로 있었던 학교에 거기에 편입하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게 이제 국민들께서 특히 젊은 청년들이 얘기하고 있는 아빠 찬스에 분노했던 지난날의 과정들이 다시 한번 상기되는 측면들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또 병원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던 중에 두 자녀가 다 같은 학교에 이제 편입을 했던 과정들이 결과로서 드러났기 때문에 두 자녀가 위법의 영역이 없었고 또 두 자녀가 출중한 역량을 가지고 입학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 다소 뭔가 여기에 대한 특혜성 성격이 있지 않았을까 혹은 아빠가 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청년들이 왜 없겠습니까?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공정과 정의, 상식을 얘기했던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오히려 제기되고 있는 의혹보다 더 구체적으로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이 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다 나고 무언가가 정리되기 전까지도 이러한 국민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소리에 더 겸허하게 경청하고 자세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네, 박 교수님. 네, 대학에서는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잣대와 과거의 잣대가 다르겠죠. 현재는 뭐 자녀뿐만이 아니라 지인의 자녀까지도 재척 사유가 되고 또 학교의 사전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입시 과정이 그만큼 투명해졌고 눈높이가 높아졌죠.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국민들은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또 공정치 않은 걸로 비춰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굉장히 공정하고 엄정한 잣대로 심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 논란은 없어도 사라지더라도 국민들의 지금 공정의 잣대라고 하는 부분으로서는 여전히 의혹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국민들의 판단 또 여론 뭐 변할 것인지 아니면 뭐 어느 쪽으로 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이슈는 현안은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직서 제출입니다. 오늘 사직서 내기 전에 했었던 말인데요. 내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김호수 총장의 발언이 어떤 면에서는 현실이 됐습니다. 먼저 그때 그 김호수 총장의 발언부터 듣고 오늘 두 분 그 사표 제출 어떻게 보셨는지 견해를 듣겠습니다. 보시죠.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의 총장인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직서 제출. 자,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지 먼저 박 교수님. 검찰총장의 사직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또 어떤 비장한 결단이 느껴져야 되는데 김호수 총장의 오늘 사태는 마치 빈수레가 요란했던 쇼와 그리고 막상 독이 든 성배를 마셔야 할 때 슬그머니 자리를 내려놓는 이런 어떤 수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었다면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을 텐데 그동안에 김호수 총장이 갑자기 정권 바뀌고 나서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이게 여야 모두로부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책임감이 있다면 그 자리까지 다 지켰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독이 든 성배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것의 오욕을 내가 다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본인이 국회까지 가서 기자회견하고 이런 모습 다 보여주고 막상 때가 되니까는 물러난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비겁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을 수 있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김병민 교수님. 네. 책임감에 대한 평가를 이제 주셨는데요. 그 책임감 때문에 오늘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있게 되는 검수완박에 대한 법안이 제출되고 이제 남은 한 20여일 기간 동안 굉장히 속도전에 내면서 무리한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요. 검찰 조직 내에서 현직 부장검사 등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줄사퇴를 예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만약 김호수 총장이 본인의 결단을 조금 더 빠르게 내리지 않는다면 검찰 내부 조직의 혼란들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현직 검사들이 옷을 벗게 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결단을 내리고 이 일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려고 하는 마지막 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현 여권의 우호적인 성향을 보여왔던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을 많이 받아왔던 검찰총장이니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얘기한 것 같고 그 내용 속에서 오늘 의미가 있었던 건 이 검찰 개혁이라고 불리웠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나름의 개혁 조치들이 이미 지난해 입안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입안됐던 법안이 시행이 되는 것들은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운영하고 난 뒤에 제도 개혁을 언급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볼 텐데 다시금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수사권을 뺏는 것, 이 일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내용들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김 총장의 사표가 지금 그 검수완박 정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어차피 예고된 수순이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중간중간에 김호수 총장 같은 인사들 또 때로는 지난 기간 문재인 정권과 그리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에도 오히려 현 정권에도 우호적인 목소리를 냈던 검사들까지도 다 함께 나서서 검수완박 찬성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면 전체적인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민주당이 마음 먹고 처리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국회의장이 동의하는 과정 속에서는 일사천리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러한 민주당의 입법 강행 처리가 마지막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건 결국 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적어도 그런 국민의 여론을 더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데는 하나의 그 잔잔한 호숫가에 큰 돌을 던지는 정도의 영향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어제 그저께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국민들 52% 응답자 52%는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찬성한다 38%로 조사됐습니다. 박 교수님은 이런 국민들의 여론, 그다음에 오늘 그 김 총장의 사의 표명 이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뭐 저는 오늘 사표 처리가 특별하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미 검찰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5년 전으로 돌이켜 보았을 때 당시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민의 10명 중에 8명이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찰을 개혁하고 어디까지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적 동의는 없었습니다. 좀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고 바라보는 측면이 분명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이런 그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서두를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유가 만약에 차분하게 그러면은 6대 범죄에 대해서 어떤 기구에서 수사권을 갖다가 가져갈지 이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면 이렇게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법안 통과시키려고 하겠느냐는 거죠. 이번에 한동훈 그 법무장관 내정에서 보여주다시피 윤석열 당선인의 이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이 분명하게 거부권 행사로 예고가 되고 또 5년 동안 그것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그 전망이 지금 민주당을 지금 안 하면 앞으로 영영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진 않았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검찰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어떤 정권이 바뀔 때마다의 그런 어떤 선택적 수사, 그 다음에 검찰의 어떤 특권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정리하는 계기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검찰 개혁을 둘러싼 이것이 권력 투쟁으로 어떤 비춰지면서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는 건데 국민 모두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현실은 냉정하게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이걸로 정면 충돌 양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달구고 있는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두 분의 견해 또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